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파크 하얏트 호텔의 라운지입니다. 천장을 가득 채운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뿜고 유럽산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은재, 티포트와 마카롱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룻밤 숙박료만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이 호텔에서 그날 오후 두 집안이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결혼을 앞둔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우아한 공간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리컵 속 얼음물이 공중을 가르며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테이블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남자의 얼굴 위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얼음 조각들이 그의 낡은 티셔츠 위를 타고 흘러내렸고 라운지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물을 끼얹은 사람은 예비 사돈의 어머니, 즉 곧 며느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했을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도 입꼬리를 올린 채 말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고물 노트북이나 들고 와서 우리 아들 앞길을 막아요? 수준 맞게 놓으세요. 그 말이 라운지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물을 뒤집어 쓴 남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닦았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듯이. 그때였습니다. 호텔 로비 쪽에서 무언가 술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성 여럿이 허겁지겁 달려오는 발소리였습니다. 맨 앞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백발의 외국인 남성이 있었는데 그는 세계 최대 사이버 보안 기업인 넥서스 시큐리티의 스티븐 강 회장이었습니다. 그 회사의 연간 매출은 수십조 원. 전 세계 60개국에 지사를 둔 그야말로 글로벌 기업의 수장이 지금 이 순간 라운지 안으로 뛰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얼음물을 뒤집어 쓴 채 조용히 앉아있던 그 남자 앞에 멈춰 서더니 허리를 90도로 깊게 숙였습니다. 강 박사님, 당신이 개발하신 보안 엔진 덕분에 우리 회사가 살았습니다. 제발 계약서에 사인만 해주십시오. 조건은 박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두 맞춰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찻잔이 손에서 빠져나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찻잔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 위로 처음으로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민지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천천히 노트북 덮개를 닫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날 그 얼음물이 쏟아지던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 여러분은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전 아버지와 딸 사이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약속이 무엇이었을까요? 상견례가 있기 일주일 전 경기도 성남시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 낡은 2층짜리 단독주택이 있었습니다. 담벼락에는 담쟁이 덩굴이 가득했고 현관 앞에는 철제 우편함이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면 한쪽 벽면 전체를 빼곡하게 채운 책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 그 책들의 제목들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운영체제의 설계와 구현, 암호화 알고리즘의 이론, 분산 시스템 보안 프레임워크, 수십 년 전에 출판된 원서들이 낡고 너덜너덜해진 채로 빽빽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강덕수, 나이 62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그냥 강 박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확히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아는 사람은 이 나라의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30년 전 국내 최초의 상용 보안 프로토콜 중 하나를 설계한 인물이었습니다. 이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10년간 일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엔진을 개발했고 그 특허의 가치는 현재 수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은퇴 후 이 조용한 집으로 돌아와 낡은 노트북 하나로 자신이 즐거운 일만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명함도 직함도 양복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민지였습니다. 민지는 30살이었고 아버지를 닮아 눈이 크고 생각이 깊었습니다. IT 스타트업에서 UX 디자이너로 일하는 그녀에게는 곧 상견례를 앞둔 예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의 이름은 한재원이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의 아들로 태어나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스스로를 엘리트라고 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어머니, 즉 윤 여사였습니다. 민지는 몇 달 전부터 윤 여사의 이야기를 남자친구에게 전해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우리 집은 집안이 중요해. 배경이 있어야 결혼을 하지.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이었고 민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대놓고 부모님은 뭐 하세요? 라고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지는 늘 웃으며 아버지는 은퇴하셨어요. 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지는 아버지의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후드티 차림으로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 옆 낡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뭔데? 상견례에 아빠 본 모습 그대로 가줬으면 해. 양복 입지 말고. 그냥 아빠가 매일 입는 옷 그대로. 낡은 가방이랑 노트북도 그대로 들고. 아버지는 타이핑을 멈추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집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배경을 보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 진짜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집인지 알고 싶어. 아버지는 잠시 딸의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어. 아빠가 가장 솔직하게 가볼게. 그날 밤 민지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나오면서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가장 솔직한 모습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굴욕의 빌미가 될 수 있는지를. 상견례 당일 아침 아버지 강덕수는 10년도 넘은 낡은 면 티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낡은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었고 배낭 안에는 코딩 서적 2권과 1990년대에 출시된 모델의 노트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노트북은 겉면이 스티커로 뒤덮여 있었고 한쪽 모서리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는 그가 직접 커스터마이징한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아키텍처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강덕수는 낡은 배낭을 어깨에 메고 집 앞에 세워둔 20년 된 경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핸들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딸이 행복한지 확인하러 가는 거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러나 파크 하얏트 호텔 입구에 낡은 경차 한 대가 들어서는 순간 발렛 직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짓은 이미 먼저 도착해서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윤 여사의 귀에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윤 여사의 입꼬리가 아래로 처지는 데는 채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호텔 라운지의 창가 자리. 윤 여사는 샤넬 재킷을 단정하게 여미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가 빛나고 있었고 옆에는 정장을 빼입은 아들 재원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호텔 측에서 미리 준비해 놓은 꽃 장식과 고급 홍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민지가 먼저 들어왔고 그 뒤를 강덕수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낡은 면 티셔츠, 빛바랜 청바지, 발목까지 올라온 낡은 운동화, 그리고 한쪽 모서리에 테이프가 붙어 있는 낡은 배낭. 윤 여사의 시선이 강덕수의 위아래를 훑는 데는 0.5초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표정에서 반가움이라는 감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강덕수는 자리에 앉으며 가볍게 목례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윤 여사는 그 목례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살짝 비틀며 조용히 아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처음 5분은 그나마 형식적인 인사가 오갔습니다. 그러나 6분째가 넘어가자 윤 여사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덕수의 배낭 밖으로 비어져 나온 코딩 서적의 제목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되실 분은 요즘도 이런 공부를 하세요? 컴퓨터 관련이신가요? 강덕수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네. 평생 그쪽 일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윤 여사는 짧게 대꾸하고는 홍차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태도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관련 일을 평생 했다고? 기껏해야 동네 컴퓨터 수리점이나 차리셨겠지. 이후 윤 여사의 발언들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기종 노트북 쓰시는 분은 처음 보네요. 저희 재원이는 최신 맥북 프로를 쓰는데 그녀는 기어코 아들과의 비교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저희 재원이가 연봉이 1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사돈은 그냥 편안하게 소일거리나 하시면서 지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민지도 잘 챙겨드릴 테니까. 그 말은 표면적으로는 배려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당신 집은 별 볼 일 없으니 우리 집에 감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민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발끝이 저릿했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을 무너뜨린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민지는 눈물이 터지기 직전의 얼굴로 옆에 앉은 재원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나 좀 봐줘. 제발 한마디만 해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원은 민지의 손을 슬쩍 빼내며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지야, 아버님 오실 때 옷이라도 좀 신경 써주시지 그랬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 앞에서 등을 돌리는 것을 목격한 순간의 눈물이었습니다. 강덕수는 딸의 그 눈물 한 방울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이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따뜻했던 눈빛 안쪽에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불과 5분 뒤 윤 여사가 테이블 위에 꺼내놓은 하나의 종이 봉투로 인해 완전히 굳어지게 됩니다. 윤 여사는 명품 가방 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테이블 중앙에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상견례를 했으니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죠. 저희가 요구하는 예단 목록이에요. 미리 준비해 오셨겠지요? 민지는 그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안에는 A사 용지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지의 눈이 그 목록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마이너스 3억 상당의 수입 SUV 차량 1대 마이너스 강남구 소재 아파트 전세금 보증 5억 마이너스 예단 의류 및 혼수 2억 마이너스 상견례 비용 일체 부담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자 민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러나 윤 여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재원이 수준에 맞춰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죠? 혹시 어렵다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냥 우리 재원 인생에서 조용히 사라져 주시면 됩니다. 조용히 사라져 주세요. 그 말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라운지 안의 다른 손님들도 슬쩍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지가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강덕수가 조용히 손을 들어 딸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자신의 낡은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윤 여사와 재원이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창이 가득 펼쳐졌습니다. 그는 잠시 그 화면을 바라보더니 다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강덕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윤 여사님, 예단을 드리고 드리지 않고의 문제 이전에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사님이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낡은 티셔츠와 낡은 노트북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윤 여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강덕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죠. 제 딸을 이런 집안에 보낼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윤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재원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 여사가 먼저 폭발했습니다. 뭐라고요? 거지 집안이 어디서 큰 소리야. 그 낡아빠진 노트북이나 들고 와서 우리 아들 앞날을 망치려고. 그리고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물 컵을 집어들어 강덕수의 얼굴을 향해 냅다 끼얹었습니다. 얼음 조각들이 그의 얼굴과 티셔츠를 적셨습니다. 라운지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민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아버지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강덕수는 조용히 딸을 옆으로 세우며 막았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았습니다. 흠뻑 젖은 티셔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윤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굴욕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깊은 곳에서 오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강덕수는
배낭을 어깨에 메고 라운지를 나섰습니다. 젖은 채로 혼자 아무도 붙잡아주는 사람 없이. 그러나 그의 등은 단 한 번도 굽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삼키며 아버지의 뒤를 따랐습니다. 재원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 여사는 터진 말들을 계속 쏟아냈지만 그 말들은 이제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온 민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팔을 꽉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 됐어. 덕분에 알 거 다 알았다. 그로부터 정확히 7일 뒤 재원의 회사 서버실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모니터들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고 수백억 원의 거래 데이터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딱 한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이후 7일 만에 재원이 다니는 대기업 계열 IT 기업 한서테크놀로지는 사상 최악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새벽 3시에 시작된 해킹은 불과 4시간 만에 핵심 금융 서버 전체를 마비시켰습니다. 고객 데이터 1,400만 건이 유출될 위기에 처했고 복구에 실패할 경우 회사는 천문학적인 피해 배상을 감당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주가는 새벽 사이에 이미 30% 급락했습니다. 회사의 보안팀은 밤새 매달렸지만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공격에 사용된 악성 코드는 세상 어디에도 공개된 사례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변종이었습니다. 국내외 유수의 보안 업체들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본 적 없는 코드입니다. 손댈 수 없습니다. 그때 넥서스 시큐리티의 한국 지사장이 본사에 긴급 연락을 취했습니다. 본사는 전 세계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기 시작했고 단 한 사람의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이 변종 코드와 유사한 구조를 분석한 논문의 저자. 이 코드의 방어 아키텍처를 가장 먼저 설계한 인물. 스티븐 강 회장이 직접 연락을 취한 전설적인 보안 설계자. 강덕수. 스티븐 강 회장은 곧장 전용기에 탑승해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그가 파크 하얏트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강덕수는 마침 딸 민지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처음으로 두 사람이 함께 밥을 먹으러 나온 날이었습니다. 민지는 아버지에게 아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라고 먼저 손을 내밀었고 강덕수는 낡은 배낭을 메고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스티븐 강 회장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윤 여사와 재원이 서 있었습니다. 재원의 회사 임원들이 사태 해결을 위해 스티븐 강 회장과 함께 움직이던 중이었습니다. 윤 여사는 아들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에 달려온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스티븐 강 회장이 강 박사님이라고 부르며 허리를 숙인 그 사람이 7일 전 얼음물을 뒤집어 쓴 채 라운지를 나갔던 바로 그 남자라는 것을. 윤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풀려 의자를 잡는 것이 보였습니다. 재원은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티븐 강 회장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지금 한서테크놀로지 서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박사님의 설계로 만들어진 보안 프레임워크가 아니면 이 공격은 막을 수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강덕수는 잠시 스티븐 강 회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딸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덕수는 스티븐 강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늘 기술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그것이 제 평생의 원칙이었습니다. 재원과 윤 여사가 순간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러나 강덕수는 이제 재원과 윤 여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겉모습과 배경으로만 판단하는 분들을 위한 기술 지원은 제 원칙 안에 없습니다. 그 기업의 핵심 임원 중 한 분이신 한재원 씨와 그리고 그 어머니 윤 여사님, 두 분이 내린 판단의 결과가 지금 이 상황입니다. 로비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윤 여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원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사님, 제발이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윤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덕수는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미 그 자리에 더 이상 에너지를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는 스티븐 강 회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오늘 딸이랑 밤 약속이 있습니다. 밥 먹고 나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스티븐 강 회장은 물론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강덕수는 민지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걸어 나갔습니다. 낡은 배낭을 메고 낡은 운동화를 신고 하지만 어깨를 한 번도 내리지 않은 채로 결과적으로 강덕수는 스티븐 강 회장의 요청을 통해 인도적 차원의 고객 데이터 보호를 목적으로 해킹 복구에 제한적으로 협력했습니다. 1,400만 고객의 개인정보는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서테크놀로지의 허술한 내부 보안 시스템이 모두 외부에 공개되었고 회사는 대규모 소송과 제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재원은 이후 회사에서 사직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윤 여사는 민지를 찾아와 몇 번이나 용서를 구했습니다. 민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분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문 안으로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성남시 한 조용한 건물 2층에 간판이 하나 걸렸습니다. 강재단 IT 교육 및 사이버 보안 장학 프로그램 민지가 직접 디자인한 로고였습니다. 아버지가 전 재산의 절반을 출연한 재단이었습니다. 이 재단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IT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이버 보안 분야의 인재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개소식 날 강덕수는 여전히 낡은 후드티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양복을 권했지만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서서 짧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입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기느냐로 기억됩니다. 민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겉을 보는 눈과 안을 보는 눈. 윤 여사는 평생 겉을 보는 눈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잠깐의 우월감을 주었을지는 몰라도 결국 그 눈이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강덕수는 평생 안을 보는 눈으로 살았습니다.
낡은 티셔츠를 입고 낡은 노트북을 들고 낡은 경차를 타고 다녔지만 그가 이 세상에 심어 놓은 것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고 수천만 명의 삶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의 안을 제대로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질문 하나를 남겨드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